안녕하세요, 하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정맥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리가 붓고 무겁고 아프고 저리고 쥐가 난다면 정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약국에서 서서 약을 조제하며 살았던 저 역시 예외는 아니랍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꼬이고 돌출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리에 있는 정맥의 판막이 약해져서 피가 거꾸로 흐르거나 고여버리는 상태예요.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정맥의 탄성과 판막 기능이 손상되어 다리 아래에 혈액이 고이고 정맥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리가 제2의 심장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심장에 있는 판막이 정맥에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근육이 많아서가 아니라 심장과 아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정맥 판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맥은 동맥처럼 강하게 피를 밀어내는 펌프력이 없습니다. 특히 다리는요,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중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피가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맥 판막입니다. 정맥 판막은 일방통행처럼 작동합니다. 피가 위로 올라갈 때는 열리고 피가 아래로 떨어지려고 할 때는 즉시 닫혀서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다리의 정맥혈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심장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맥이 튼튼해야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올 수 있고 그래야 심장이 온몸으로 다시 혈액을 내보낼 수 있으니 심장과 정맥은 손발이 척척 맞는 한 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정맥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전신 혈액의 70%를 저장하는 혈액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정맥의 벽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축했다가 이완하며 탄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이 혈액이 부족하고 체액이 부족하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뇌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본능적으로 혈액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혈액을 쓸 때가 아니야. 혈액을 저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온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정맥을 확장시켜 혈액을 저장하는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결국 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즉 살아남기 위해 정맥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정맥의 혈액이 너무 고이게 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성 염증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맥벽은 점점 약해지고 판막은 힘을 잃고 혈액은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며 다리에 고입니다. 이것이 하지정맥류의 가장 근본적인 병리입니다. 단순한 붓고 무겁고 아프고 저리고 쥐가 나는 정도의 문제를 벗어나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한다면 말초 혈류가 줄어 면역세포가 제자리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염증이 더 잘 생기고 염증은 다시 교감신경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지정맥류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찾고 면역력을 키워 만성염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정맥은 탄력을 회복하고 고여있던 피는 심장으로 다시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다리는 늘 우리를 위해 버텨왔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혼자서 고군분투하다 지쳐버린 다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는 좀 쉬어가도 괜찮아. 하문 여러분, 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받은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